2021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AI 활용 교육으로 교실을 넘어 배움의 장을 더 넓혔습니다.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행정 업무를 줄여 학교가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로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고 생태환경 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가꾸었습니다. 모두 함께 만든 경남교육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습, 방역, 돌봄, 그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도 교육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에 이르렀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에 세계 각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지위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으며 이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형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몰두했습니다. 특정한 나라의 교육 체제, 학교 운영, 수업을 소개하고 그것을 옮겨 심어서 우리 교육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육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제17대 경상남도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교육 비전 2022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교와 교실의 변화를 지속하는 혁신교육,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교육, 이 세 가지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지난 4년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은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정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급박함과 대응의 분주함 속에서도 그 위기의 시간을 변화의 동력으로 저희들은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했던 경남교육의 대전환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교실 수업, 학교 행정, 교육복지, 생태환경교육의 4가지 대전환은 경남 미래교육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실 수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를 저희들은 구축했고, 두 번째 학교 행정의 대전환으로는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의 대전환을 통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끝으로 생태 환경교육의 대전환으로 생활 속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확산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서 미래형 학교 공간, 생태적인 교육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2021년이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교육의 디딤돌을 단단히 놓았던 한 해였다면 2022년은 한 단계 더 새로워진 경남교육을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실도 학교도 교육도 이전보다 더 달라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올 한 해 시작될 경남의 미래교실,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실입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의 씨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엮이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배움이 함께 어우러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존중받는 미래교실을 저희들은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실의 핵심은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지원 플랫폼과 개인별 스마트 단말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을 모든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학생 맞춤형 학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평균 50만 건, 한 달에 1,500만 건의 학습 데이터가 쌓여서 그 활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체제를 구축해서 세계의 특허를 출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은 AI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지난해 선별적으로 진행된 AI 학습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학습 문항도 3만 개에서 30만 개로 늘려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 콘텐츠도 1만 5천 개에서 3만 개로 확대 제공합니다. 아울러 고교 학점제 관리 지원 플랫폼도 함께 구축해서 9월에 시범 운영을 할 것입니다. 경남의 197개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교처럼 연결해서 수강 신청 및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과 보급에 이어서 학생 1인당 한 대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학습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스마트 단말기는 온 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수업은 물론이고 일반 수업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과제나 가정에서의 개인 학습에도 활용해서 기록, 음성, 이미지, 영상 같은 학생의 모든 학습 활동을 데이터로 축적하겠습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통해 학생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 자료로 전환해서 학생과 학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제공됩니다.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과 개인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습 환경은 이제 교실 혁명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교 현장의 오랜 바람이자 요구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7명에서 23명으로 크게 낮추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자치의 꽃은 학교 자치이며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교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회복적 학급 운영으로 심화시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학급 공동체 문화를 안착시키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의 질을 좌우합니다. 올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늘 배움 연수 체제를 강화해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기획하는 연수, 현장에서 직접 설계하는 연수를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학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생활을 통해 배움을 이루는 곳입니다. 안전에서부터 학습, 공간, 문화까지 교육의 가치가 일항과 고랑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돌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미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고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보살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오후 5시까지인 돌봄 교실의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학부모님의 높은 만족도 속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을 추가로 개관해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 예방을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팀을 신설 운영해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 행정 대전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내 교무행정팀과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는 학교 지원 통합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업무를 이제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의 환경위생 업무 가운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수질검사, 정화조 청소, 일상적인 교내 방역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일 것입니다. 2019년부터 펼쳐왔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는 약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54개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올해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학교를 품고 학교가 마을로 스며들어 아이들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입니다. 교육은 현재와 미래가 들숨과 날숨으로 교차하면서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으로 전환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삶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준공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남 진로교육원도 올해 설계 공모와 본격적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합니다.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흥미, 진로 활동 이력과 성장 경로를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서 최상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 학점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80%를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고교 학점제 운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2028년도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대입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고교 교육 과정 정상화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미래형 대입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진주, 김해, 산청, 합천을 추가 지정해서 환경교육 특구를 경남 11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에너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애플 다이어트에 도민 참여의 폭을 넓혀 생태 친화적인 경남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경남의 미래교육을 선언하고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해 오해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을 향한 저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경남교육이 시작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쏟아왔습니다. 2016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를 두고 모두가 빅데이터와 AI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독자적인 브라우저와 학습 플랫폼을 보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AI를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022년 경남교육은 다시 한번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 이전에는 없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알리는 큰 울림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고리짓고 한 시대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제 경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2022년 경남교육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경남신문의 김용훈 기자. 네, 교육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경남신문의 김용훈 기자입니다. 지금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이제 미래교실,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게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과밀학급 해소에서 더 나아가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위한 해결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초등학교 1학년에만 전제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나아가서 전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런 학생 수 감소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 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취약아동이 지금 현재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약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기대어서 이렇게 이 정책을 설명하신 건지 아니면 학급수나 교실수를 좀 증축을 해서 시설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을 한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얼마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했습니다. 전체 학교와 학년을 다 줄이면 좋지만 교육부가 국가가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역량 범위 내에서 하기에는 터무니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먼저 시작하자라는 우리의 의지로 해석해 주십시오. 다만 27명을 23명으로 줄이는 것이 모든 학교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교실이 없는 그런 학교는 올 1년 동안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완성해 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지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출발이고, 그것이 언덕 무너진 곳이 길이 된다고 우리에 있어서는 미래에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원을 학급 수를 줄여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만 적어도 필요한 학급 수가 125학급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125학급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추가로 필요한 교원은 155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7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규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로 하는 우리의 의지로 해석해 주십시오. 교육청 예산 78억 원을 투입해서 일단 시설 증축을 전자로 깔고 이렇게 수치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합일보의 우리 김동민 기자. 안녕하세요, 교육관님. 연합뉴스 김동민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오늘 비전 발표해 주신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을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법원이 우리 청소년들 학원이나 독서실 관련해서 방역 패스에 관련해서 이제 집행 정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경남 창원 지역의 한 중학생도 백신 접종 학원 가려고 백신 접종해서 좀 생사를 넘나든다는 그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방역 패스 집행 정지가 발생을 했지만 이거 별개로 교육감님이 이제 청소년들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학교 학생들의 확진자 발생률은 낮아진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이제 청소년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을, 특히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마음대로 집행을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은 그 시행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학생들의 백신에 대한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부하고 다른 입장을 낼 수는 없었고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우리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아이들의 확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데 대한 그 입장은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학생들이 접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접종 이런 것까지도 함께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백신 패스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의 그 어떤 불안감과 우려를 정부가 받아 안아서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최근에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해서 내년 3월 달 개학할 때는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뉴시스 홍정명 기자. 네, 뉴시스 홍정민 기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서로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이거는 내일이다, 저거는 너희일이다, 뭐 식으로 서로 좀 회피하려고 하고 또 업무 과정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교사 노조에서는 얼마 전에 그 3월부터 업무 거부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학교장한테 일임해가지고 맡겨가지고 분장을 한번 조정해봐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밖으로 노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들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감이 100% 그 어떤 업무 분장권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학교도 학교 자치가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감이 학교 자체적인 판단에 맡길 수 없는 경우에 교육감이 저는 직접 판단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교무실의 구성원인 교사들이나 행정실 구성원인 우리 행정 직원들이 자기 일이 많고 자기 일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노조를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해서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마치 우리가 그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에는 관심 없이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라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도민과 학부모들한테 대해서 우리 교육의 신뢰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건교사와 행정실의 업무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업무를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학교의 어떤 갈등을 줄이는 데 일정하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실의 일도 교무실의 보건교사의 일도 일정하게 줄이고 교육지원청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더 앞서서 저는 우리 교무실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은 제가 2014년 교육감 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지고 있는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교무실 선생님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생님이 행정적인 일에서 자유로워서 더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의 일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했고요. 학교 일을 줄이는 것이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기 때문에 올해 3월달, 지난해 3월달에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교무행정 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해서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일단 초등학교에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 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은 근무하면서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하는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드러내 주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 통합지원센터를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 설치해서 거기서 또 학교가 하는 일들을 드러내서 학교가 좀 더 교무실이 선생님들이 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교무실의 일을 행정실로 넘겨서 교무실의 일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행정 인력을 1명씩을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를 지난해 했고요. 홍정명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지를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앞으로 갈 학교 자치의 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학교의 의사결정권에다가 맡기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보건 업무의 일부를 들고 나오고 학교가 좀 더 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는 매진할 계획입니다. 절대로 이 일을 교무실, 행정실로 넘겨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교사들의 업무, 행정실하고의 업무 갈등이 있는 그것을 통합지원센터로 넘기면서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1명씩 추가 배치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군지역의 경우에 이 일을 군지역은 빼고 시지역만 인원을 늘렸습니다만, 또 다음에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업무 분석을 통해서 군지역까지도 같이 인원을 늘리는 노력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그 삼선 도전을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삼선에 성공하면은 그 결정 나고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삼선에 만약에 성공했을 때 12년을 하게 된다. 너무 오래 한 교육감의 철학을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삼선을 도전하게 된 이유로 또 아이톡톡이라든지 해가지고 미래교육지원 플랫폼을 완성하고 싶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완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속내는 무엇이며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결심하게 된 배경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자님들 계신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가 마음먹었던 일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아쉬움이 그 하나로 작동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코로나 덕분이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좀 앞당길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말씀도 제가 함께 드렸는데, 저는 이 아이톡톡을
2018년 상황에서 아이톡톡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제2기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임기 중에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던 과정에 2019년 정도에 아이톡톡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축적한 그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접근해서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겠다는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지난해 3월 달에 아이톡톡이 도내 전체 학교에 배포가 됐고, 이 아이톡톡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최소 3년 또는 뭐 길게 5년 정도 시간이 갈 수 있다는 저 판단에서 이 부분을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시작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완성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 그런 홍 국장님이 우려하신 장기 집권이라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신 것을 뛰어넘는 저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으로 아이톡톡이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교육이 인격을 가진 교사가 중심이 되고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찾아내는 이런 우리 인공지능의 기술은 보조 교사가 되어져야지,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어떤 그 첨단 인공지능을 통한 이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치 아이들에게 버라이어티한 쇼를 보여주는 것이 미래교육이라고 되어버리면 저는 이 미래교육이 철학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을 가진 교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도입하는 인공지능은 거기에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교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학생의 개별성을 찾아서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그 어떤 컨설팅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제가 이 인공지능 아이톡톡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철학적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추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답의 연구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자는 많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모르고 교육과정 전문가도 많이 계시지만 인공지능은 모릅니다. 인공지능 기술자와 교육과정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년 이후로 쭉 우리 교육청이 1년에 50억을 투입해서 연구해오는 그 핵심이고, 거기서 찾아낸 어떤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축적된 아이들의 데이터에서 어떤 것을 추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저희 리더십이 교육과정과 인공지능의 협업에서 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꼭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이 알고리즘은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작을 준비했던 제가 이 내용을 어떤 걸 찾아낼 것인가라는 데 대한 적극적인 인공지능과 교육과정의 협업에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입니다. 우리가 애써 확보한 이 데이터가 잘못 이게 악용된다든지 하면 이건 우리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순기능을 뛰어넘어 버리고 이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의 윤리성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시작한 사람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삼선이라는 장기 집권이라는 비난의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삼선 도전을 선언을 했고, 저 핀란드 국가교육청 청장 에르키 아호라는 분이 몇 년, 제가 교육감 처음 할 때 16년 동안 국가교육청장을 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계시지만 국가교육청이 있어서 국가교육청장을 에르키 아호라는 분이 16년을 하시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교육부 장관의 해야 될 역할과 국가교육청장으로서 에르키 아호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구별하면서 핀란드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반석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의,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경남 교육을 정치적인 풍향에 좌우되지 않고 쭉 기반을 닦아 놓는 그 역할까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비난은 충분히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예. 예, 시사저널 이성욱 기자입니다. 그 6월 1일 날 선거하시지 않습니까? 예. 선거하는데 그 3월 달에 또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감님 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들 예측을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그 자주성, 독립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저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는 우리 경남 교육은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으로서의 독립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어떤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에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교육감 선거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몇몇 분들이 그 보수 진영 단일화 이렇게 하면서 회의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거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역량이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의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저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교육감이 되어서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쪽으로 정책 선거가 되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요. 복지라는 데 보니까 3번의 모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209억 원 정도 쓴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현금 포퓰리즘 논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돈을 못 써가지고 이 돈은 남아드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나오니까 현금을 퍼준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지난해 급식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꾸러미를 해서 학생 한 명당 3만 원 정도의 꾸러미를 나눠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0억 정도를 이제 나눴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급식비 남은 예산과 우리 예산 남은 일정한 부분을 더해서 최소한 애쓰셨습니다라고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나 또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그런 재난지원금과 근본적인 취지를 같이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셨지요. 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그래도 그 힘든 부분을 보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뭐 저는 복지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포퓰리즘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남일보의 임명진 기자. 예, 저 경남일보 임명진 기자입니다. 예, 작년에 우리 경남 교육계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동서당 사건이나 양상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진주의 학교 코로나 집단 감염 등의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간혹 보면은 교육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마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청이 일부러 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은폐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저도 있고, 그래서 긴박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고, 보고를 늦게 하면은 대처도 이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선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즉각적인 보고 체계, 지휘 체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자님이 하실 수 있는 뭐 따끔한 이 지적은 저희들이 아프지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뭐 사립학교도 이야기하셨는데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받을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립만큼 어떤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느슨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은폐를 하기 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은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은폐했다가 뒤에 드러나면 더 큰 지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은폐를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이게 좀 감추고 싶은 것은 뭐 인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추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가 좀 더 빨리 상황을 인식하고 초동 대응이 가래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빨리 확인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은 좀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더 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동 청학동 문제는 지금 거기 초중학교 두 군데 다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지금 그 아이들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산의 문제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들은 그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우리의 대응 어떤 그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유사한 일들이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그냥 그 사안 하나하나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통으로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생기고 난 뒤의 어떤 그 대책보다 사안이 생기기 이전의 예방 중심으로 우리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 교육 중심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경남 메일의 김명일 기자. 예, 경남메일 김명일 기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서 공립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 급식도 올해 3월부터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급식 종사자 인건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 부분은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립 유치원이 한 끼당 2,300원입니까? 식품비가? 담당 2,300원 하고 운영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사립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들도 방금 김명일 부국장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해드리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점은 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식품비라도 드리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교육감 협의회가 함께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 이것은 이제 유치원의 공교육화 또는 유치원의 의무 교육 또는 유보 통합 이런 전체적인 정부 정책의 기조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교육청이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 나은 사립 유치원 급식이 되도록 저희들은 남은 부분 관련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인건비라는 것을 100%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근거 뭐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수익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여건에서 그 수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말씀. 네, 교육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십시오. 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실제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영양교사에 대한 정원 부분에 대한 것만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조리종사원하고 있던 종사원과 다 포함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추정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향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한 건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18개 시군하고 경남교육청이 행복교육지구를 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첫 교육감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거기서 이제 마을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어떤 형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뭐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건지 또 어떤 형태로 더 확대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 세 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 학교, 미래 교실을
지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협약은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학교가 된다는 점에서 마을과 지역사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마음을 모아서 마을 학교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제 행복교육지구 협약의 기본입니다. 김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4군데 시군이 합해지면서 18개가 다 행복교육지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행복학교를 지금까지 해왔던 이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행복학교의 어떤 이른바 시즌2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행복학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새로운 버전의 행복학교 또 행복교육지구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350만 도민 학부모를 대변해서 기자님들이 여러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이 없으셨던 방송사 측에서 한 분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좀 남아주셔서 해당 부서와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예, 교육감님, CBS 김효영 기자입니다. 지난 신무식 때도 그러셨고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도 경남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지역 교육 자치의 현실로 봐서도 그렇고 아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지역 교육의 어떤 변화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 하나 늘리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듯이요. 곧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 느끼셨던 한계, 그리고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 정책을 하나만 좀 꼽아달라면 어떤 걸 주문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남교육청이 주도해서 미래형 대입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교육감님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장을 맡으셔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 오셨을 겁니다. 새로운 대입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새 정부가 교육 자치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국민들이 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지방자치 사무와 함께 교육 자치 부분을 철학을 가지고 저는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이라는 것을 쥐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도 지방교육자치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장을 맡으면서 대학 입시 제도가 현장의 교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의 교육청의 대입제도 담당 장학사들과 또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대표들과 많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2025년에 시행될 고교 학점제와 어떻게 엇박자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인식도 많은 우리 교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또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이 그냥 교육적인 이상론으로만 가지 못하고 유권자의 학부모의 여론이라는 것을 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합리적인 대학 입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는 어떤 중앙정부보다는 차라리 교육감 협의회가 더 큰 역량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삼선되면 제 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제 역량을, 혼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예정되었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간략히 우리 아까 기자님 손 들었는데 예, 이세령 기자님은 제가 담당 부서장님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질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 정리 말씀 간략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2022년은 아마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선거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우리 기자님들도 그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이 학부모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감으로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이후는 우리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동해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태양의 그 기운으로 경남 교육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종훈 교육감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이끌게 될 경남교육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